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SCM 생명과학인데 오늘 영상은 조금 기분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지속적인 바이오 제약 섹터에 가격 조정이 형성됐죠. 무슨 잡주인 마냥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주가에 주주분들의 가슴은 멍이 들었죠. 오늘은 기분 좋은 정도가 약간은 그런 의미의 영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양시장은 강세를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시장은 또 보게 되면은 역시 기관 투자가들은 오늘 또 1조 4천억 원의 거래소에서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917억 원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34만 8천 주, 그리고 오늘은 200원에 하락한 42,300원, 고점 대비 30%를 조금 지나는 하락세를 보였고, 일봉상이지만 이곳 모멘텀의 보조지표는 바닥 상태에 있다, 과매도 영역이다, 그라운드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기업적인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으로 1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1월 12일 17시 29분에 한국경제TV는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대표와 아토피 치료제 기술 이전 논의에 대한 소상한 현지에서의 통화를 인터뷰를 한 모습 이렇게 보였고요. 여기에 따르면은 미팅의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거부터 잠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 글로벌 기술 사업화 전문가를 SCM 생명과학은 영입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파이프라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했다. 글로벌의 기술 사업화의 전문가. SCM 생명과학이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전 기술 담당 부총장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저는 이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작은 비상장 회사였던 고 6월 17일 상장됐으니까 그러한 회사가 이와 같은 글로벌에서 유명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는 것에 대단히 이병건 대표가 마당발이구나, 글로벌발, 연구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기존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역량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9월 10일 SCM 생명과학은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기술 담당 부총장 겸 와이즈만 연구소 설립 기술 지주회사 예다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모르데카이 셰베즈, 무디 셰베즈 교수를 전략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디 셰베즈 교수는 박테리아와 화학에너지 간 상호 관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뽑히는 인물이다.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1981년부터 와이즈만 연구소에 합류해 커리어를 쌓았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라고 한다면 2019년까지, 그러면은 12년 동안 와이즈만 연구소의 부총장과 예다의 이사회 의장을 거쳐 올해 SCM 생명과학의 자문위원으로 조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무디 셰베즈 교수는 SCM 생명과학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되느냐? 전반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조언, 그리고 컨설팅, 기존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과 조속한 사업화를 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조력 등을 맡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기술 이전, JP모건 컨퍼런스에서의 아토피의 기술 이전,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무디 셰베즈 교수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기술 이전 전문회사 예다. 기술 이전 전문회사인 예다에서 10년 이상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축적한 사업화 노하우, 네트워킹이 SCM 생명과학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벌써 SCM 생명과학은 이번 JP모건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 예다에서 10년 이상의 의장이신 분, 예다가 바로 기술 이전 전문 회사에서 이런 분들을 미리 이렇게 영입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12월 16일 아토피 1, 2상 중간 결과에서 그렇게 동영상과 세세한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개발 DNA를 이식할 수도 있는 점도 셰베즈 교수에게 SCM 생명과학이 기대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무디 셰베즈 교수는 SCM 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의 잠재성과 우수한 연구진의 감탄에 자문위원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과거 기술 이전에 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잘 살려 SCM 생명과학의 글로벌 진출에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와이즈만 연구소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인 하임 와이즈만이 1934년 손수 설립한 연구소로 86년 동안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을 한 사람 중에서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기에서 바로 양자역학에 진행이 됐죠. 막스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크 상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죠.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역대 3명의 노벨상 수상자, 2명의 이스라엘 대통령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기초과학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평균 100건이 넘는 특허를 통해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는 사업화의 명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의 의장으로서 12년을 역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을 SCM 생명과학의 이병건 대표가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는 것이죠.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는 이번에 당사 전략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게 된 무디 셰베즈 교수의 풍부한 글로벌 기술 사업화와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가 SCM 생명과학의 세포치료제 기술력을 입증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의 이번 한국경제TV하고의 인터뷰 내용은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디피젠티의 사노피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를 위해 2주마다 투여해야 한다. 잦은 투여 빈도로 인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연간 약 4천만 원에 이른다. 반면에 SCM 생명과학의 AGH, 아토피 치료제는 투여 후 약효가 6개월 이상 유지가 되기에 환자가 병원에 일일이 가야 할 수고도 덜고 비용 부담도 많이 줄어든 전망이다. 이렇게 사노피와 SCM 생명과학의 이번 임상 1, 2상의 중간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부각시켜서 현재 미팅 중에 있다라고 이번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디하고요? 중국과 미국, 유럽하고 아침 7시부터 미팅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SCM 생명과학 관계자는 SCM AGH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에 글로벌 기업과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리고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12월에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면면의 흐름 이번에 정리해 보면은 인터뷰에서의 내용, 그리고 무디 셰베주 교수의 9월 달에 예다에서의 기술 이전에 대해 전문화된 그러한 예다에서의 의장 생활 등등을 또 SCM 생명과학은 집중할 준비를 마쳤고, 이런 내용으로 봐서 조금 더 높은 이번에 큰 계약권을 성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종 이병건 대표는 말씀하셨죠. 사노피는 2년 매출에 2년 동안 3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노피가 2주마다 투여를 하고 비용 부담도 비싼 반면 SCM 생명과학은 6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고 비용 부담도 충분히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기술 수출은 상당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기술 수출의 계약을 해야겠지만서도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아침이 되면은 미국의 현지 시간에는 14일이 종료가 되겠죠.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는 매듭을 짓고 이제 이병건 대표가 그동안 언급했던 기술 수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그것이 곧 좋은 결과물로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들뜬 기대감이 조금 높아진,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면 안 되면 좀 창피스러우니까 솔직하니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좀 더 크게 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주주로서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시일이 걸리면서 의견 조정도 하고, 만약에 진행된다라면 이렇게 의견을 좁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조만간에 도출되기를, 결과물이 굵직한 것으로 저희에게 전해줬으면 하는 낭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흘러내려서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가 주주가 흘러내린뒤 좋겠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3년 이상 호위민의 상장까지 1차적으로 보는 저로서는 아프죠. 먼 길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고점 대비 30% 하락을 하는 것은 좀 씁쓸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번에 큰 굵직한 그런 기술 수출로 이번에 최고의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가장 굵직한 녀석을 데려오지 않을까 하는 뇌심, 그런 생각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그동안에 흘러내린 주가에 마음 아프신 주주님들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가슴속에 좀 뿌듯함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일과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오늘 행복하고 생업에 열심히 하시는 주주분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